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들이 좀 많죠? 미국 경제 소식도 있고 또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소식도 있고요.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뭔지 그 맥락이랑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특히 그 한미 간의 새로운 경제 협력 내용, 그리고 또 미국 거시 경제 지표 변화, 이게 우리 경제랑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. 가장 먼저 역시 한미 무역 협상 소식인데요. 양국이 상호 관세율을 25%에서 15%로 낮추기로 했죠. 네, 인하폭이 꽤 크죠. 그렇죠. 동시에 이제 한국은 LNG 수입, 조선, 반도체 뭐 이런 분야에 3,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했고요. 근데 이제 쌀, 소고기 같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제외됐습니다. 이 관세 인하, 국내 관련 산업에는 이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? 일단 뭐 자동차나 조선, IT 부품 같은 이런 업종들은요. 분명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좀 좋은 소식이죠. 수출 환경이 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.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봐야 할 게 그 투자 펀드 조건입니다. 수익의 90%가 미국에 귀속된다는 점. 90%요? 와.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단기적인 이익 이거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중요했다. 뭐 이렇게 봐야 하나요? 네, 정확합니다. 뭐랄까, 단기 수익률보다는 미국 시장에 대한 좀 안정적인 접근권 확보랄까요? 그리고 장기적인 점유율 확대, 이 전략적 목표에 더 무게를 둔 결정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농축산물 개방 막아낸 건 그건 이제 국내 농업 보호랑 외교적 실리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, 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군요. 이런 협상 타결이랑 맞물려서 미국 경제 지표도 좀 흥미로운데요.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서 3.0%를 기록했어요. 연율로요? 네, 시장에서는 한 2%대 예상했었죠. 네. 근데 수입이 크게 줄고 또 내수 소비가 회복세를 유지한 덕분이다.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이 깜짝 성장은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. 그 수입 급감이라는 게 사실 이전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정책 영향으로 기업들이 재고 쌓는 걸 좀 미루면서 나타난 약간 일시적인 효과일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관세 체계가 좀 안정되면 이런 수입 억제 효과는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. GDP 호조를 너무 과하게 낙관하기는 좀 이릅니다. 아, 일시적 효과일 수 있다. 그렇군요. 이런 불확실성 때문일까요? 그 미 연준 FOMC죠.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. 5회 연속이죠. 네, 4.25에서 4.5%로 계속 유지하고 있죠. 그런데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게 12명 위원 중에 2명이 0.25%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. 이게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. 맞습니다.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. 이 소수 의견 등장이 앞으로 연준 내에서 정책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동시에 뭐랄까 차기 의장직 경쟁 구도랑 연관될 수도 있다.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당장은 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고요. 이건 또 신흥국 통화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. 네,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시장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? 최근에 뭐 특정 산업,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데 집중 투자하는 상품들 있잖아요. 그 테마형 ETF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왔다는 소식이 들리던데요. 네, 그렇죠. 요즘 도선업이 좋으니까요. 이런 집중형 ETF가 상승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긴 한데 반대로 시장이 좀 꺾이면 분산 투자된 상품보다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.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. 본인 투자 성향이나 위험 감수 능력 이런 걸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변동성 위험. 그리고 저축은행 쪽도 움직임이 있네요.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잖아요. 이걸 앞두고 연 3%대 예금 측판 내놓으면서 자금 유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고요? 그렇죠. 한도 상향 전에 미리 좀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죠. 다만 이렇게 특정 시기에 자금이 확 몰리면 만기가 다 비슷해지거든요. 그럼 나중에 은행들이 다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,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. 뭐 하반기 중도 해지 수수료 조건 같은 것도 잘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. 그렇군요. 만기 편중 문제도 있겠는데요. 아, 그리고 금값 전망은 정말 의견이 너무 다른데요. 연말에 4,000달러 갈 거다, 뭐 피델리티나 골드만삭스 예측이죠. 근데 또 시티 같은 곳은 2,500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, 이렇게 보고 있고요.
네, 극과 극이죠. 지금은 한 3,30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네. 앞서 얘기 나눴던 달러 강세나 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같은 게 단기 변수가 되겠네요, 그럼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금 투자를 만약 고려하신다면 이런 엇갈리는 전망 속에서 실질 금리 추이를 좀 더 면밀히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만 접근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할 매수나 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. 네, 실제 금리 추이 기억해둬야겠네요. 기업 소식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. 테슬라랑 대규모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요. 6조 원 규모라고 하던데. 네, 이게 상당히 큰 계약이죠. 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잖아요. 그쵸. 그래서 이 공급망에서 중국 외에 다른 대항을 찾으려는 움직임,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. 비중국 공급망 강화 차원이죠. 아, 그리고 SK온이 SK엔무브를 흡수 합병한 것도 있네요. 알짜 회사라고 하던데 이걸로 재무구조 개선하고 배터리 사업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는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두 사례 모두 뭐랄까,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좀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. 이걸 보여주는 거죠. 금호타이어도 광주 공장 이전해서 스마트 팩토리 짓는다고 하고요. 아,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필사책 출간이 늘고 있다는 소식도 흥미롭더라고요. 디지털 디톡스, 힐링 트렌드 영향인가요? 네, 그런 흐름이랑 좀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트렌드로 볼 수 있겠네요.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들 참 많았는데요. 한미 관계의 어떤 새로운 모습, 그리고 미국 경제 현주소, 또 이게 시장이랑 여러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좀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. 네. 그래서 당신께 드리는 핵심 시사점을 좀 정리해보면요. 앞으로 달러 강세가 계속될지, 또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업종들의 실제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지,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집중투자 상품의 위험 관리,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겁니다. 특히 이번 한미 간의 합의는요, 정말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네, 핵심 변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. 이번 한미 투자 펀드 사례처럼요. 직접적인 수익 배분 조건 외에 시장 접근성 그 자체가 협상의 어떤 중요한 카드가 되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국제 경제 협력 모델이 앞으로 더 보편화될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